최근 대한민국 국방력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자 중국 국방 전문가는 한국의 국방력의 통계는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무슨 근거로 한국의 국방력을 무시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중심에서 한류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한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한국군의 국방에 대한 사연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등 많은 국제 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정세입니다. 전쟁 뉴스를 보면 자국의 군사력, 국방력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중국의 한 유명한 국방회사에 다니고 있는 쭌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국방 전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쭌위라고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국방기업은 중국군과 긴밀한 관계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기 때문에 기업 소개는 비밀 유지로 비공개하겠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방위산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방위산업에선 최고의 전문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국가 간의 충돌이 잦다 보니 방위산업은 빠른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 또한 수출량은 작년 대비 큰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사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군사력 수준이라는 발표로 그 조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군사력의 차이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아시아 군사력 2위인 한국을 조사 업무차 방문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결과에 용납이 안 되더군요. 무려 일본이 7위인데 한국이 5위라니 결과를 보고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이라 후하게 주었구나 하고 떨떠름하게 생각했죠. GFP의 순위를 보면 1위는 미국이고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이더군요. 저는 중국이 세계 1위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무기도 중요하지만 군사력도 중요하거든요. 중국의 오랜 역사의 전쟁 기록들을 보면 말이죠. 최근 중국은 핵, 우주, 사이버 공간 능력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500개 이상의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 중이며 미국뿐 아니라 하와이, 알래스카까지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추가로 중국은 육상, 해상, 공중에서의 핵 전달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자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복합 무기 체계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중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에 의지하여 발전하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본이 해상에서 나름 인정해서 일본을 방문하고 싶었지만 연구 결과가 한국이 높게 나와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저를 배웅 나온 한국군의 모습은 키가 190cm가 넘으며 체격이 좋아서 저는 보자마자 기에 눌렸지만 최대한 강한 척과 당당하게 있었죠. 한국 군인은 오히려 저에게 정중함과 깍듯함으로 서로 어색함을 풀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 군인의 모습은 키가 작고 호리호리하며 적대적일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저는 그렇게 다음 일정 장소로 이동했어요. 국제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한 부대로 갔는데 거기서 저는 충격적인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작전으로 훈련을 한다고 예상했지만 미국 특수부대와 일반 한국군 보병부대가 공수교대하며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특수부대를 일반 보병부대로 대응한다는 모습에 감탄을 했습니다.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은 한국군의 보병부대의 수비를 뚫지 못했으며 한국군의 장비는 미군의 특수부대만큼 최첨단 장비였던 겁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더군요. 몇몇 국방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위산업은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방위산업에선 단독 질주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수출을 하고 있으며 2022년에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약 173억 달러로 2021년에 비해 2배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도 방위산업 협력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군의 자체 개발 무기인 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는 이미 미국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군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의 문제를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군사력을 대응하였고 방위산업 예산액을 약 2,688억 달러를 증액시킨다는 계획까지 있어서 안심할 수가 없더군요. 한국군은 최첨단 기술로 만든 공중무기가 전 세계 국가를 주목시키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투기 F-35A와 한국 지대지 미사일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폴란드와의 계약이 체결되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화두가 되었어요. 체결 무기는 한국군의 전력인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대를 체결 후 불과 몇 달 만에 폴란드로 보내졌다고 하네요. 이건 우리 중국도 못할 일을 한국은 벌써부터 해내고 있어서 정말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한국 국방력과 방위산업을 과소평가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향후 몇 년 안에는 한국의 군사력이 중국과 미국에 대등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중국 내 몇몇 국방 전문가들은 벌써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한국을 눈에 가시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만약 한국과 중국의 전쟁이 발생된다 해도 중국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한국은 북한과의 분단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전투준비 태세가 잘 갖추어져 있고, 북한의 핵을 대비하기 위해 전력으로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더군요. 일정을 마치고 각국의 국방 전문가들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 자리에는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국가의 전문가들과 함께했죠. 미국의 전문가는 앞으로의 한국군의 군사력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더군요. 저는 미국 전문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 한국의 군사력을 무시하는 전문가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죠. 우리가 방심하고 있었다고요. 미국 전문가의 말은 현재 바이든 정부는 한국과의 동맹국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번 제12차 한미방위분담 특별협정 SMA의 2차 회의가 있었다. 양국은 비용 분담에 합의를 마쳤고 한미동맹의 강화를 한다는 내용으로 끝났다. 하지만 미국은 2024년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트럼프가 바이든 지지율보다 앞서 있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은 어려울 것이고, 트럼프는 한국에 50억 달러를 요구했던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더 많은 금액을 제안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한국군은 예전처럼 미국에 의존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미 군사력은 세계 5위에 있고 자체 기술로 만든 무기와 미사일이 있으며 한국 혼자 힘을 키운 것이었죠. 또 트럼프는 연설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한다라는 발언을 해서 전 세계가 한국군에 관심이 쏠려 있죠. 한국군의 핵무장이 승인이 된다면 중국의 핵무기의 발전은 더욱 더 가속도를 내야 해요. 왜냐하면 한국이 핵이 있으면 중국과 일본도 핵무기를 준비해야겠죠. 저는 정말 한국 군사력의 발전 속도에 무서우기까지 하더군요. 군사력의 대립을 미국이라고만 생각한 저는 한국까지 3자 대립하는 날이 곧 오겠다라는 불안감이 들었죠. 미국 전문가는 말을 끝내고 다들 조심해라는 뉘앙스로 저희에게 압박을 주더군요. 다음날 2일차 훈련에도 참관했죠. 저는 어제의 충격에 더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미국군과 한국군의 사격 결과였는데요. 미국군은 첨단 스코프와 조준경으로 목표 대상물을 보고 사격을 했지만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더군요. 다음 차례는 한국군이었죠. 한국군은 맨 눈으로 사격을 준비했죠. 저는 놀라움에 한국군인에게 물어봤죠. 왜 장비를 사용 안 하죠? 물어봤더니 한국군인은 신속한 사격과 근거리 사격은 장비 없이 충분하다라는 답변을 하더군요. 저는 답변에 놀라움을 느꼈고 방위산업의 최고에 있지만 군사력 자체만으로도 막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장비 없이 사격한 한국군인은 단 한 발로 목표물을 맞추더군요. 미국 군인도 놀란 표정으로 한국군을 쳐다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군인은 승리를 했지만 신사답게 겸손한 손짓을 하더군요. 몇몇 미국군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 자리를 떠나더군요. 저는 한편으로는 중국군이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다음의 훈련은 한국군과 예비군의 합동훈련을 보기 전 한국 예비군에는 별 기대를 안 했어요. 하지만 또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죠. 예비군들은 2년이 넘는 시간을 군대에서 훈련하고 사회로 나가도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정보를 들었죠. 한국의 남자라면 연예인 운동선수뿐 아니라 모든 남자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나라로, 한국인 남자는 전부 총을 쏠 줄 안다는 것뿐 아니라 사격 실력 또한 수준급 이상이라는 점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예비군 제도가 있고 중국 또한 예비군 제도가 있는데요. 중국의 예비군 제도가 있지만 현역에 비하면 수준이 한참 낮은 수준이며 예비군 중에 대부분은 총을 제대로 쏘지도 못할 겁니다. 한국의 예비군의 실력은 사격 실력뿐 아니라 훈련에서 빛을 발하더군요. 훈련 전 복장과 총기 휴대를 하는 것을 보며 중국 예비군들과 다를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훈련이 시작하자마자
몇 년 동안 같이 군 생활을 한 사람들 마냥 팀워크는 뛰어나더군요. 또 예비군들의 작전 수행 능력을 보면서 현역과 구별이 어려웠고 총을 항시 견착 상태로 기동하고 주의를 잘 살피더군요. 이러한 행동은 현재 중국 현역 군인들도 실수하는 행동인데 한국 현역 군인도 아닌 예비군들이 완벽한 자세로 훈련을 하다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한국의 교관들은 예비군들에게 선배님이라는 호칭으로 예우 또한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상했던 한국군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국 예비군의 수에 다시 한번 놀랐는데요. 한국 예비군의 수는 3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활동 중인 것에 놀라웠어요. 예비군도 현역 못지않는 기동력이라고 생각하면 한국군의 군사력은 무시 못할 숫자더군요. 저의 한국군 조사 일정은 끝났고 중국으로 돌아가 한국군의 앞으로의 군사력 방위 산업 등에 대해서 예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저는 중국에 오자마자 팀원들을 소집하고 긴급회의를 했어요. 현재 중국이 아시아에서 경계태세를 해야 할 국가가 일본이 아니고 바로 옆 우리가 무시하던 한국군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말은 들은 다른 팀원들은 어리둥절했죠. 최근 미국 국방연구소에서 연구를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팀에 합류한 팀원은 저에게 반박했죠. 한국과 중국 전쟁 발생 시 한국은 5일도 못 버틸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전쟁 시뮬레이션과 예측을 분석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경계할 국가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중국인으로서 중국의 편에 있지만 한국에 대해 다시 한번 팀원들에게 설명해줬어요. 저는 팀원들에게 현재 한국 군사력은 전 세계 5위이며 한국의 지상군은 세계 기동성이 가장 뛰어나며 기계화 병력과 최첨단 기술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의 기술까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야.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한국군의 특수작전 성공률이 100%이고 유명한 특수작전으로는 아데만 여명 작전으로 2011년도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3호주 얼리오 선박을 해군 특수전단 특수요원들은 빠른 시간에 포위하며 해적을 소통하며 제압했지. 작전은 빠르고 정확한 기동과 실수 없이 제압하는 것을 보며 전 세계인들뿐 아니라 국방 전문가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지. 또 프라미스 작전에는 육군 특수부대 707과 공군 CCT 해군 특수부대 UDT 대원들의 합동작전으로 수단 내 대한민국 자국민 대피 구출 작전을 완벽히 해낼 뿐 아니라 일본의 자국민과 대사관까지 모두 구출해 일본의 특수작전 능력과 비교하며 한국군의 위상은 높아졌어. 이러한 설명만으로 팀원들은 한국군 사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더군요. 반박을 한 팀원은 얼굴이 빨개지며 아무 말을 못하며 저의 말을 경청했죠. 저는 말을 이어가며 한국 군사력이 상승한 원인은 군사력뿐 아니라 무기 개발, 방위 산업 등 모든 면에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죠. 팀원들은 한국 군사력 방위 산업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무시해야 할 국가가 아니라고 하면서 회의는 마무리했어요. 저는 앞으로 한국 군사력에 대해 깊게 연구할 것이고 미국 동맹 관계의 지속 여부와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한국의 핵무장의 가능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한류의 소식을 들려주는 한유튜브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 군사력 국방력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한국의 군사력 및 국방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있으며 북한의 관계 속 항시 경계태세를 갖춘 나라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술력과 보급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 폴란드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의 보급 속도와 기술력의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아시아 최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을 경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국, 일본, 북한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겁니다. 조그만한 나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조건과 핵무장 이슈까지 있어 전 세계가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에서의 한국에 대한 사연이나 정보를 제보해주시면 다음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한유튜브는 다음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한류의 소식을 들려주는 한유튜브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의 수정 부분이나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은 한유튜브에 큰 힘이 되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다음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